반갑습니다. 난닝구 개똥입니다. 이번에는 다음주에 추천할 종목으로 SK이노베이션이랑 셔틀뱅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자동차의 다음 단계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 셔틀뱅크는 언택트,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그 휴대폰을 활용한 결제 분야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칭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을 선택했는 이유는 코스피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고려하여서 발굴하였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과거 3월 대비해 상당히 많이 올라서 2000까지 올라와 있고, 나스닥 또한 3월 대비해 7000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9000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 과거 대비해 코로나가 막 전 세계를 강타할 것 대비해 주식시장이 흔들렸고, 이걸 회복하는 지금 딱 중상 단계이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하는 종목보다는 점진적으로라도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보시면 차이나 유럽이 엄청나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또한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중국이 시장이 매우 큰 것처럼 중국의 배터리 회사가 매우 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LG화학, 그리고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세 회사가 점차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잡아먹겠다고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엄청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큰 시장이 나와 있다. 그래서 매우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거는 이제 포스코 레포트에서도 가져와 봤는데,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작은 투자자, 그리고 얼리 어답터, 그리고 엄청나게 커진다. 지금 이 스트림이 커지는 요 단계쯤에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여기니까 20년도에 한 요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발췌한 목적 또한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얼핏 말씀드린 LG화학, 그리고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한국에 세 회사가 있고 일본, 중국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낮은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 1분기. 그러므로 현재 SK이노베이션이 비록 LG화학과 소송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점유율 측면에서 이노베이션이 성장할 수 있는 포션이 적게는 이제 10%만 가도 이제 요 정도가 가면 주가 자체는 지금 10만원 초반에 있는데 20, 3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LG화학과 SDI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도 상당히 수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축하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장점으로는 이제 배터리 사업은 새롭게 하지만 석유 개발, 그리고 기타 사업, 석유 산업, 화학 윤활유 사업, 결국 화학 정유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이 측면으로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상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모든 화학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 석유이기 때문에 이 석유 플러스 미래 먹거리, 배터리까지 합친다면 이 두 가지의 밸런싱이 어느 정도 조율되다가 결국 향후에 발전하는 배터리 시장으로 점차 변화하겠다라는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불어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은 현재 필요한 근간 산업과 미래에 필요한 근간 산업이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단점, LG와 소송이 걸려있다. 미국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장을 세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퀘스천이긴 한데,
M&A 규제인 SK에 따라서 이 소송 또한 현명하게 뭐 합의금을 주든지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든지 해서 현명하게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주가 또한 주가를 막고 있는 불안 요소가 해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떡상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주 현황을 보시면 SK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공단, 자사주. 이건 사실상 자사주 회사 거니까 패스하고 국가 거니까 패스하고 결국에는 SK에서 밀어붙이겠다라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데 SK이노베이션입니다.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이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가격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때까지 공매도를 칠 수 있었습니다. 최저가 55,000원. 하지만 지금 1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가격대는 128,000원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떨어졌는 이유는 코로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LG와의 소송이고 여기서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지만 점차 회복해서 10만원 언저리까지 갔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가격대가 128,000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11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수준의 차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세틀뱅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야기했듯이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 요새 많이 쓰는 페이 그리고 송금 이쪽 분야의 전문 회사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대기업이나 관련 제휴업체에 기술 협약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간편결제입니다. 두 번째로 가상계좌, 폰뱅킹, 전자결제, G뱅킹, 내 통장결제, 금융부가서비스 요런 종류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간편결제는 쉽게 핀번호로 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고 가상계좌는 이제 물건을 살 때 우리 쇼핑몰에 보시면 나오는 가상계좌 시스템, 그 시스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동이체 같은 내용을 이제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저도 봤을 때 좀 퀘스천이 있어서 다음 장에 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결제. 물건 살 때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G뱅킹은 이제 지로를 납부하는 지방세 같은 지로 납부하는 가상계좌 형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결제는 이제 이것 또한 결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저 또한 이해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부가 서비스인데 이것은 이제 은행에 들어가는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종합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간편송금 이런 기술을 의미했습니다. 쿠팡 같은데 우리 이제 물건 살 때 쿠팡에 결제해보면 그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고객들을 이 회사가 고객들이고 이 고객들에게 대해서 이제 기술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나 서비스 비용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큰 회사, 페이 회사의 대부분 기술 제공을 하고 더불어서 정부에도 이제 기술 제휴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가상계좌 또한 또 유사합니다. 이제 네이버페이 같은 가상계좌를 또 제공을 하고 더불어서 주요 고객사가 보시면 다 정부입니다. 정부의 기술을 제공한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나라 돈을 고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뱅킹, 다양한 자금이체, 업무 자동화 및 표준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았을 때 이 기술적으로 되게 복잡한 이 기술을 심플하게 만든다. 24시간 이체 결과 확인, 즉시 확인, 우리
입출금할 때 그 알림이 바로 나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가 추정컨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또한 되게 다양합니다. 특히 보험회사 이런 쪽에 가장 쓰는 기술로 보여집니다. 이 중도 인출 같은 거 하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포인트 결제. 이 또한 주요 고객사가 이렇게 홈쇼핑 같은데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더불어서 할인받을 수 있는 그 결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C뱅크. 이 C뱅크는 이제 지로입니다. 지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틀뱅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라서 발췌해 왔는데 그것과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 이제 3월달에 11,000원에서 벌써 3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근 3배가량 올랐는데 이러면 너무 많이 오른 회사가 아닌가. 심지어 공매도 가격대도 29,000원, 약 3만원 조금 밑입니다. 진짜 많이 올랐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퀘스천이 들 것 같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저 또한 이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지만 회사 자체가 워낙 우량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하겠지만 이 세틀뱅크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터치를 하지 않고 이제 하는 생활이 그런 사회가 급격하게 가속됨으로써 이런 기술 자체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로 NHN이 있죠. NHN 페이코입니다. 페이코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현황을 보면 민엔지라는 회사에서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또한 회장입니다. 민엔지 회장이고요. 그 외에는 관련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훌륭한 세틀뱅크이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못 사셨다면 배 아파서 고민하신다면 세틀뱅크 또한 언컨택트 주식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덜 알려졌긴 하지만 이런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는 더욱 상승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못 사셨다면 고민해 보시고 투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좀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